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수장입니다. 추석이라서 퇴근해야 되는데 계속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네요. 오늘 내일 아주 작정하고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되는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떠들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예전 네이버 카페에 2015년도 네, 무려 7년 전이네요. 2015년 10월 7일 날 제가 올려놓은 글이에요. 카페 2014년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때 한 5천명, 6천명 되는데요. 이제 다 유튜브로 빠지고, 근데 아직도 탈퇴 안 하신 분들이 한 2천명 계시네요. 네. 토지 투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7년 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많네요. 네. 역시나 지금도 그렇지만 7년 전에도 저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면, 자, 첫 번째. 투자자 본인이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나는 꼼꼼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것과 너무 걱정돼, 너무 두려워는 다른 겁니다. 토지 시장에서 어떤 것이 신중한 것인지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신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동차를 생전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 구동 원리에 대해 공부부터 하는 것보다 구동 원리는 몰라도 10년 동안 택시기사 무사고로 복잡한 도심지에서 운전을 하신 기사님 말씀을 듣거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신중한 길일 것입니다. 토지 투자 못하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돌다리는 두들겨 간다고 하는데 하나 돌다리 두들기는데 1년, 2년, 3년 걸립니다. 옆에 사람은 전문 다리를 시공하는 다리 공사 전문 업체에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철제 다리로 쌩 하고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돌다리 1년, 2년, 3년 동안 혼자 두들기면서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면 투자, 실거주면 실거주를 구분해서 토지를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을 살짝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투자 시 검토하는 구성 요소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특히나 지상물 쪽 아파트만 주구장창 하시던 분들이 지금 금 그리고 달러 그리고 토지 이게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러다 보니까 토지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상물만 하던 분들이 아파트만 하시던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토지 쪽으로 와서 아파트 그리고 어떤 상가 투자에 본인들이 특화되어 있는 그 경험치, 접근 방법을 가지고 토지에 대입을 하니까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토지 투자 시 검토하는 구성 요소와 실거주란 얘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사용, 단독주택을 지으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장, 창고 아니면은 어떤 상권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땅이지만 여기다가 뭔가 건물을 지어서 세월을 보내겠어 쓸 그래도 검토하시는 분들 그럴 때 구성 요소 자체가 다릅니다. 투자하는 땅을 대하면서 실거주 요소를 대입하고 극단적인 예로 전원주택 부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땅에서는 다 허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실개천이 흐르는 이러한 집터 네, 그러면서 병원은 한 10분 내에 갈 수 있고 마트도 10분 내에 갈 수 있고 이런 것은 여러분 입맛에 맞는 땅을 고르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땅을 대하면 안 돼요. 투자하는 땅은 저기 앞에 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축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 개발, 확정적 개발 호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가 주변에 한 개, 두 개, 세 개가 동시에 분포를 하면서 개발의 압력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다 보니까 축사 주인도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 이 땅값이 올라서 나중엔 팔아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투자하는 이런 땅들은 이런 묘지가 있건 뭐 때무덤 이런 거 말고요. 한 몇 개 정도 있는 거. 그리고 축사가 있건 뭐 땅 모양이 조금 이상하건 도로가 조금 좁건 간에 이런 것들은 감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거주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상가를 지어서 월세를 받는 게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 이런 것들은 다른 개념이죠. 검토하는 요소 자체가 달라요. 즉 투자는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 조금 포커스를 두지만 실거주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이에요. 현재. 지금 당장 현재.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구성 요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지상물로 하시던 분들이 아파트나 지상물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이 현재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미래적인 요소랑 현재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 비율이 한 8대2 정도가 되겠죠.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는 이 갭 투자라는 것도 성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전세를 끼고, 전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갭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달라요. 검토를 하는 구성 요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지상물 쪽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추석 끝나고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눌 분이신데, 아주머니신데, 모텔 사업만 하고 모텔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텔을. 모텔 뭐겠습니까? 잘 써주지도 않네요. 모텔을 지금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현재 상태에 내가 장사가 돼 안 돼. 그러한 입지, 그리고 유동 인구, 아니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상가 투자도 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떠한 땅을, 안성에 어떠한 이렇게 2차 선변에 있는 이런 땅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쪽에 있는 입지가 멈춰있는 입지가 아니고 흐르는 입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토지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토지 투자를 할 때 땅의 성능 5가지,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재, 규제, 지모, 이 굉장히 중요한 최우선순위에 있는 구성 요소들보다도 지금 오히려 여기다가 뭔가 건물을 지었을 때 장사가 더 잘 될 것인가, 임대가 잘 빠질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고 놓치고 기회를 또 날리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토지 투자 형태별 구분조차 안 되는데 왜 계속 본인의 생각이 신중함이라고 착각을 하는지, 이게 토지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3번, 토지는 다른 사람 눈에 좋은 땅을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해관계자들,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나 안성이면 현지 공인중개사 입맛에 맞는 걸 여러분들은 소개받고 사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나중에 제값받고 잘 팔립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눈에 좋은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눈에 좋은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들의 토지 투자 경험과 노하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레벨 현재 수준에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소장님,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는 없겠죠. 공인중개사가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안내해드릴게요, 이러고 말아요. 정말 아끼는 고객은요, 저부터도 사실 그러는데 제가 막 뭐라 그럽니다. 제 오래된 고객분들은 제 스타일 아시죠? 제가 진짜 돈 벌어드리고 아끼고 싶은 고객분은 제가 막 호통칠 때도 있어요. 사실 밀어붙이죠. 진짜 제가 돈 벌어주고 싶고 아끼는 분들. 근데 뭐 처음 본 분들인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럼 더 웃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4번,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이라고 이 가정법을 세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장님, 저기 앞에 저 축사 하나 있는데 저게 나중에 안 없어지면 어떡하죠? 소장님, 여기 도로계획이 있는데 이거 도로계획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아니면 거꾸로 지금 축사도 없고 묘지도 없어. 그런데 소장님, 제가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땅을 사놨는데 저기 건너편에 여기 전망 되게 좋은데 여기 어떤 업자가 산 다 까버리고 전원개발하면 어떡하죠? 소장님, 여기 축사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여기 종중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종중이 나중에 묘지 쓰면 어떡하죠? 그냥 본인 스스로의 가정법 논리를 엄청나게 상상력을 펼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의 시장,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형태별 분류시장, 그리고 수급적인 심리 분석에 대해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식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정법을 세우면 이 세상에 확실히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토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해서 아파트, 계속해서 빌라, 계속해서 재건축 가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는 심리예요. 가정법을 세우는 것은 어떠한 가정되는 행위가 닥쳤을 때를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그 투자 행위가
완성되거나 형태를 갖춰가는 길다란 아주 긴 과정의 연속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매수와 매도의 치열한 심리 싸움이 있을 뿐이고, 그것을 얼마나 이해해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결단력을 내리느냐, 이게 바로 투자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본인 수준의 가정법 논리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도 가정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7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김정은이 만취해서 북한 실수로 미사일 버튼 깔고 앉으면 제 3차 대전 날 텐데, 투자는 뭔 놈의 투자, 지하벙커나 지금부터 뚫고 라면 생수나 사재기 해야겠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웃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5번째, 토지 투자 시 제가 극단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네요. 예, 여기도 똑같은 앞전 영상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에 대해 공부하거나 사람에 투자하세요. 그 분야 전문가를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무사, 회계사 다 혼자 공부했을까요? 박사급 서울대 출신들,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나? 저기 서울대, 연고대, 다 나중에 내 밑에서 일할 애들이야. 여러분들이 고용을 하셔야죠. 어설프게 나는 신중하니까 공부해서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토지 시장에 생업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상 본인의 잘못된 철학과 기준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토지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학 박사인가요? 그냥 과감히 베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봅니다. 나름 따지고 또 따지고 해서 현장 답사만 죽어라 다니는 사람들은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무려 7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세요. 제가 말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투자 시 검토해야 되는 구성 요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토지 투자는 미래인데 현재 상태, 어떤 상권 투자, 상가 투자, 아파트 투자에 적용하는 구성 요소를 대입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법 논리, 이게 가장 큰 또 문제고요. 하나하나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